안녕하십니까. 생산관리, 품질관리 전문위원 박경래입니다. 오늘 강의는 품질관리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용어, 기본 많은 용어가 있지만 IS 9001, 즉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용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항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IS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는 품질, 퀄리티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가 품질이다. 여기서 고유 특성, 모든 서비스나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그런 집합들이 요구사항을 얼만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도가 품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명시적인 욕구 또는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욕구 또는 기대도 요구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그런 욕구와 기대를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는 충족시키는 정도가 품질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 보시면 품질은 성능 플러스 기호 플러스 환경성 플러스 안정성 플러스 건강 등등등이 다 우리 말하지는 않지만 명시적으로 기축되어 있는 기준이나 규격들, 또 묵시적인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런 기대를, 욕구나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품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품질의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품질은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는 품질은 사전에 정한 제품의 품질 표준이 어느 정도 접근하는 지의 정도의 품질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또 생산자 관점은 기업 관점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고객 관점은 어떻게 또 품질을 보고 있냐면 사용 용도의 적합성, 그러니까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그 목적이 제대로 잘 수행되는가 하는 정도로 기대에 부응하는 특성, 즉 고객 만족 정도, 내가 가치가 어느 정도, 내가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그런 고객 만족 정도에 따라서 품질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야 품질 바라볼 것이냐, 즉 소비자 고객 관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 고객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개념의 품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라는 용어, 요구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사항은 명시적인 욕구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욕구 또는 기대를 명시적인 그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란 용어는 명시적인 욕구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욕구 또는 기대를 요구사항이라 말한다. 프로세스란 입력을, 출력을 변화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집합들이다 라고 용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을 변화시켜서 어떤 아웃풋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웃풋을 빼내는 작업들, 프로세스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요구사항, 프로세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용어로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프로세스는 입력을 출력으로 변화시키는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집합이다. 이렇게 알고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 IS 9000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IS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용어의 정의는 뭐냐?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정되는 활동이다. 우리 품질에 관해서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정되는 활동. 즉, 제처음에서 첫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3%를 관리하는, 이 3%를 어떻게 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렇게 조정되는 활동을, 전반적인 활동들을 품질 경영이라 한다. 즉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단어도 많이 쓰시는데 퀄리티 매니저먼트, 그래서 약자로 Q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포괄적인 개념의 요즘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품질 경영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 품질 관리를 QC
관리 기사 이랬었죠. 지금은 이제 품질 경영 기사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품질 경영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품질 기획, 퀄리티 플래닝. 품질 목표를 세우고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 프로세스 및 관련 자원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일부다. 그래서 품질 기획을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 프로세스 및 관련 자원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일부라고 품질 기획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 이게 용어는 정의가 뭐냐?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일부다. 품질 요구사항. 어떻게 아까 요구사항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일부 활동이 품질 관리를 한다. 다음에는 품질 보존, 퀄리티 어슐런스.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활동이다. 자, 품질 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규격의 기준과 규격들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요구사항들이 정해져 있다면 그걸 그 만족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품질 활동을 하는 것이 품질 경영의 일부를 한다면 품질 보증은 될 것이 신뢰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앞으로 가치를 이렇습니다라고 우리를 보증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품질 보증 활동이다. 퀄리티 어슐런스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품질 개선, 퀄리티 임프루먼트. 그래서 품질 경영의 일부로서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 이것은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를 충족될 것을 신뢰를 제공하고 활동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품질 개선은 어떻게 앞으로 우리 부분이 더 고객의 요구사항을 더 만족시키는 데 극대화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능력을 계속적으로 증진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는 것을 품질 개선이라 한다. 용어에서 보면 제품이 뭡니까? 프로세스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라면 제품이 서비스 형태도 있을 테고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사물이 있을 텐데 제품이라면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프로세스란 뭐였죠? 어떤 입력과 출력을 변환시키는 상호작용 활동의 역할을 프로세스를 했는데 우리가 입력을 시키고 활동을 통해서 출력물이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의 일부분에 나오는 결과물이 제품이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뭐냐면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규정한 방식이다.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제품이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프로세스 활동을 하는데 그런 프로세스 활동을 하는 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활동을 방식들을 규정한 것을 절차라 한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고객 만족이 뭐냐? 정의를 품질 경영 시스템 IS 9001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충족되어지는지에 대한 고객의 인식한 상태, 그걸 고객 만족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고객 불평은 낮은 수준의 고객 만족에 대한 일반적 지표이며 고객 불평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 요구사항이 고객과 합의되고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고객 만족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사항의 충족이 어디까지 요구하는지에 끊임없이 개선하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고객의 만족 부분은 인식적인 차원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셨습니까? 시스템의 용어의 정의를 내린다면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각각의 요소들의 집합적인 상태를 시스템이라 말한다.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 아까 품질 경영을 활동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지고 그 활동되는 프로세스들의 요소들의 그런 활동들의 집합이 시스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경영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조직의 경영 시스템은 품질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 같은 다른 경영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경영 시스템 이렇게 하면 각각의 환경 경영 시스템, 품질 경영 시스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안전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효과성이 무엇이냐? 우리 이제 계획된 활동이 실현되어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다. 또 우리 프로세스로 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효과성이 고객이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효과성이 없다. 고객이 계속 감동하고 만족을 계속하고 감동적으로 고객이 받고 있다면 효과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된 활동이 실현되어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다. 그걸 효과성이라고 그런다. 효과성과 효율성의 차이를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효율성은 달성된 결과와 사용된 자원과의 관계. 효율적이지 않다. 이 활동들이 자원이 투입됐는데 그런 달성된 결과가 자원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럼 효율적이지 않다. 이 업무는 이 프로세스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게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의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시정 조치 이런 단어를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활동하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정은 뭐냐면 발견된 부적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부적합 제품도 될 수 있고 불합격된 제품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프로세스들이나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일치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부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런 발견된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한 부적합 발생된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시정이라고 합니다. 시정. 불합격 났어. 그러면 이거를 양품을 시키는 폐기를 시키고 재생을 하고 재심사를 하고 재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는 거를 시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는 단계를 시정이라고 하고, 시정 조치는 무엇이냐?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는 않은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시정은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한 거라면 시정 조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근본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원인이 무엇이냐? 그런 활동을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방조치. 여러분들 예방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방조치는 뭐냐?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지금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사항을 근본 원인을 찾아서 잠재적인 것도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게 예방조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그 관리도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타점을 찍고 점을 찍으면 관리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넌이 발생이 되거나 이게 상향으로 치우치고 있네, 하향으로 치우치고 있네, 중심에서 산포가 이런 경향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실 단계에서 그런 관리도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걸 왜 하느냐? 그런 활동을 왜 하느냐? 이렇게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방 조치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사전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IS 9000을 왜 할까요? 이렇게 예방 조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산포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산포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방 조치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조치는 잠재적인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이게 예방 조치입니다.
자,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본 개념에서 보면 QMS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문서 형태는 어떤 게 있냐? QMS에 대한 정보 제공 문서, 품질 매뉴얼이라는 상위 매뉴얼이라는 상위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매뉴얼은 우리 회사의 품질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다를 기술해 놓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규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제품, 프로젝트 또는 계약에 사용되는 QMS의 기술, 예를 들어서 품질 계획서, 이게 품질 계획서라는 문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세부 요구사항들을 명시되어 있는 것을 시방서라고 합니다. 시방서. 그래서 제품 시방서, 작업 시방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법을, 요구사항에 대한 명시를 세부적으로 해놓은 사항을 시방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고, 제안에 대한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게 지침서,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내용들로 기술되어 있는 걸 보시면 그게 지침서라는 명칭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과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문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절차서, 작업 지침서, 도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절차서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활동과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를 뭐라 한다? 절차서, 작업 지침서, 도면이라 한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또 수행된 활동이나 달성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기록이라 한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이런 문서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조직은 요구된 문서와 정도와 사용될 매체를 결정해라. 이거 뭐냐면 전산을 시켜서 컴퓨터 CD에 넣을 건지 아니면 문서 형태로 빼서 출력물로 해낼 건지, 그런 여러분들이 각각의 조직에 사용될 문서를 결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책의 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품질 경영 시스템 문서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품질 매뉴얼 말씀드렸죠. 레벨 1 단계에서 품질 매뉴얼이 뭐냐? 품질 방침 및 원칙을 기술한 문서가 품질 매뉴얼이다. 무엇으로 할 것인지, 우리 회사는 왜 하는 건지, 품질 방침을 정해진 육하원칙에 의해서는 왜 우리가 이런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이 품질 매뉴얼이라 한다. 그 다음에 다음 레벨 2에는 절차서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분야별 업무 인터페이스 및 책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들이죠. 레벨 2 단계에서 이렇게 언제, 어떻게, 누가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이런 육하원칙의 이런 부분을 담겨져 있는 게 절차서, 프로세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의 책임과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죠. 그 다음에 지침서, 레벨 3 단계에서 지침서에는 작업 지침서, 도면, 시방서, 공정도, 품질 계획서, 구매 시방서, 검사 지침서, 각종 양식들로 이렇게 레벨 3 단계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수행 내용 및 관련 양식, 이런 기록물들을 해놓는 게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으로 이런 레벨로 품질 경영 시스템의 문서화 구조가 이렇게 품질 매뉴얼 레벨 1 단계, 레벨 2 단계는 절차서, 프로세스, 레벨 3 단계는 지침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서의 가치를 보면 활동의 의도 및 일관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 문서화를 왜 이런 걸 만들고 있느냐? 이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활동의 의도 및 어떤 활동을,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의도 및 일관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 문서의 가치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다음에 문서의 기여도 고객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및 품질 개선을 달성하고자 이런 문서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적절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게 되죠. 세 번째는 반복성 및 추적성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객관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로 활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QMS 효과성 및 지속적인 적절성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성성은 그
그 자체가 아니라 부가가치 활동이 되어야 된다. 즉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문서를 만들어내는 형식적으로 만들어고자 하는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문서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우리가 더 좋은 프로세스나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관리, 산포를 출현하기 위한 그런 가치로 더 좋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문서들로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서의 정도는 문서의 정도와 사용된 매체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 그게 뭐가 있냐면 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제품의 복잡성, 그 다음에 고객 요구사항, 관련 규제 요구사항, 조직원의 실증된 능력, QMS 요구사항의 충족을 실증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우리 시스템, 품질경영 시스템에 맞게끔 구축하고 활동을 구축하고 이 프로세스를 구축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한 20명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규모로 본다면 한 300명 되는 회사의 그런 복잡성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동한다면 전혀 옷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문서화의 정도는 자기 상황에 맞게끔 요인에 따라서 잘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본 시간에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뭐냐면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효과성,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그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와 충족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품질경영 시스템에는 품질 매뉴얼, 그 다음에 절차서, 단계, 레벨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지침서, 이런 식으로 작업 표준류 3단계로 거쳐서 되어 있는 품질경영 시스템의 레벨 그림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